그걸 또 무턱대고 나는 그냥 기다릴 거야. 이거 망하면 우리나라도 망하니까. 네. 우리나라도 망하고 삼성전자도 망하고 당신도 망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망하고 삼성전자가 망해도 나는 살아남는 그런 방식을 알아내야지 주식 투자자로서 성공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토피아 구독자 여러분, 이데일리 김윤지입니다. 오늘은 유재석 씨의 유퀴즈 여의도 편에서 화제가 됐던 더 퍼블릭 자산운용 김현준 대표님 모시고 부자가 되는 투자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소개를 잠깐 하자면 VIP 자산운용과 희운증권을 거쳐서 지금은 더 퍼블릭 자산운용을 운영하고 계시고 네. 또 현재 기준으로 운용 자산만 1,000억 원 그리고 누적 수익률 1000% 가까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유퀴즈 출연을 계기로 정말 많은 그 주식 투자자분들의 멘토가 되어주시고 계신데요. 네. 제가 소개 맞게 했나요? 네, 부족한 건 없나요? 아니요, 네. 부족한 것보다는 좀 과한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유퀴즈에서 주식 투자의 멘토라기보다는 네. 그때는 저 주식하는 사람이라고만 나왔지 뭔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보다는 약간 웃긴 사람, 아, 그런가요? 좀 이상한 사람으로 알려졌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어쨌든 계기가 돼서 뭐 오늘 방송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좀 불러주시는 편이에요. 아, 근데 저는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떨어질 때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매수를 잘하는 거 말고는. 오를 때도 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정말 본질에 가까운 말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했고요. 대표님 이 저서를 계기로 저희가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잘 쓴 책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식의 절망편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네.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재미있게 버는 방법이 있다. 네. 네, 라고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주식 격언 내지는 또 상식처럼 알려졌던 이야기들에 대한 반전이 정말 재밌었는데요. 네. 뭐 분산 투자하지 마라. 네. 우량주 장기 투자하지 마라. 네. 물타기 하지 마라. 네. 그리고 종잣돈 집착하지 마라. 네. 하지 마라가 정말 많았던 것 같은데 정말 이 삼성전자 얘기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상반기에 뭐 거의 우선주 포함해서 27조 원을 샀다고 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네. 지금 코스피가 많이 오르는 동안 삼성전자는 지금 8만 전자에 아직 머무르고 있는데 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실패한 투자라고 봐야 할지 네. 대표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만약에 주식을 파신다면 실패한 네. 투자로 결정이 되겠죠. 네. 근데 삼성전자가 왜 안 올랐느냐? 네. 삼성전자 좋은 회사 아니냐? 네. 맞는 얘기예요. 우량한 회사죠. 네. 그런데 아무리 우량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우량한 가치 이상으로 주가를 평가받으면 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하나의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모두가 갖고 있다고 쳐봐요. 그럼 더 이상 사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물건의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다. 작년에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던 것도 사실이고 그 오른 다음에 주식을 사신 분들 네. 더 이상은 사줄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네. 된다면 삼성전자가 그 주가 이상으로 기업 가치가 더 좋아져야 됩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네. 저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훌륭한 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좀 시간이 지나면 지금 주가가 여기 있더라도 다시 가치가 올라가는 날이 올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시면 좋은 날이 오겠지만 그걸 또 무턱대고 나는 그냥 기다릴 거야. 이거 망하면 우리나라도 망하니까. 네. 우리나라도 망하고 삼성전자도 망하고 당신도 망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저희 엄마가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망하고 삼성전자가 망해도 나는 살아남는 그런 방식을 알아내야지 주식 투자자로서 성공할 수 있어요. 결국 좋은 주식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무턱대고 삼성전자 사는 건 좀 위험하다. 그렇죠. 좋은 주식과 좋은 기업을 분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팔게 되면 손절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건 좀 네. 위험한 거고. 손절 네.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 네네. 기업의 가치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 주가가 오르든 네. 떨어지든 네. 수익 구간이든 손실 구간이든 주식을 팔아야 되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일반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의 가격을 과연 가치와 비교할 수 있는가. 삼성전자의 가치를 그들이 얼마나 돈을 벌어낼지를 계산하려고 했는가. 아, 그쵸. 그 노력을 했는가. 아마 노력조차 안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주식 투자로서 성공하기 어렵죠. 저는 분산 투자에 대한 말씀도 인상 깊었거든요.
부자들은 분산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네.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도 10개 종목 이내로 집중 투자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네. 그 전문가도 10개 종목 이하로 투자를 하고 계시면 직장인인 개인 투자자들은 더 그 포트폴리오 종목 수를 더 줄여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간접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펀드라든지. 네. 본인이 주식을 투자를 해서 펀드에 넣는 수수료보다 많이 벌 자신이 있는 사람만 직접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신 분들이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생업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이런 거에 바쁘시기 때문에 주식 투자도 사실은 어떤 하나의 일인데 그 시간을 쪼개서 하는 게 사실은 어렵거든요. 네. 하지만 어쨌든 난 직접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네.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최소 8시간을 주식을 해요. 하루 8시간 주식에 대한 공부. 네, 주식만 네. 하는 시간이 네. 한 8시간은 돼요. 네. 그리고 그 시간 이외에 나머지 시간에 다른 일을 좀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아마 8시간을 다른 일을 하고 그쵸. 생업을 하죠. 네, 시간 쪼개서 네. 뭐 퇴근하고 나서 아니면 주말에 이제 주식을 좀 공부하시는 거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4분의 1, 5분의 1, 뭐 10분의 1까지도 공부하는 시간이 적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사람당 종목을 몇 개 보고 있느냐? 네. 저희 회사가 국내 10개, 해외 10개, 20개인데 네. 그 중에 제가 4, 5개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대표님도요? 네. 그러면 저보다 몇 분의 1밖에 시간을 안 쓰는 분은 당연히 한두 개밖에 못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쵸. 근데 한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리스크가 너무 커져요. 집중 투자가 되어버리고요. 너무 집중 투자가 네, 되니까. 네. 집중 투자를 한다는 것은 네. 리스크를 좀 줄이는 대신에 네. 수익을 많이 버는 그쵸. 방식을 하기 위해 집중 투자를 하는 건데 네. 그게 한두 종목으로 내버리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리스크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좋은 기업인 줄 알았는데 대주주라든지 경영자가 횡령 배임을 저지른다든지 네. 아니면 사업을 잘하고 있었는데 뭔가의 정책이나 규제가 나오면서 사업을 아예 못하게 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내가 한 종목에 몰빵해 있는 사람은 정말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저희가 10개씩은 분산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투자하는 게 정말 녹록치만은 않겠구나 네. 라고 보시는 게 맞죠. 공부할 자신이 있으면 네, 내신- 정말 쪼개서 네, 할 자신이 네. 있으면 그러면 직접 투자를 권한다라고 네.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책 읽으면서 좀 놀랐던 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비재 기업으로만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흔한 건가요? 업계에서는 아주 희소한 일이죠.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주변을 잘 관찰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른 펀드 매니저님들한테 정말 많이 듣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사고가 투자로 확장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쉽게.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것도 훈련만 하면 일반 투자자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지 전 궁금했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 편이에요. 쉽지 않다. 네, 이게 훈련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힘든 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군대 가면 힘들잖아요. 네. 훈련하면. 네. 근데 내가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하는 네. 일이 훈련이에요. 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 투자자한테 돈을 맡기는 것이 네. 뭐 수익의 절반을 내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수수료 1, 2% 주세요. 많으면 수익의 20, 30% 주세요. 정도가 네. 된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거를 내가 재미도 없는데 네. 그거 주기 싫어서 훈련을 한다? 네.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고 네. 기질적으로 네. 세상에 호기심 많은 분들이 네. 많아요. 네. 그러니까 기자님도 당연히 세상에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기자라는 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숫자로 바꾸는 네, 너무 투자로 어려워요. 연결하는 네. 근데 그 어려운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굳이 네.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이 책엔 자세히 적혀 있긴 하던데요. 하실 분들 기질이 네. 있는데 기질이 있는 방법을 거 모르시는 모르는. 분들한테는 제 책을 읽으시라라고 쓴 거고 네. 내가 억지로 해야 돼 직접 투자 꼭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하시려는 분한테는 저도 예를 들어서 저는 주식이 재밌고 놀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이 세상에 호기심이 있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세워보고 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돈도 준다. 너무 재밌는 놀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게 재미없는 분들한테 예를 들면 책을 볼 수도 있고 영화관 갈 수도 있고 뭐 데이트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가를 보내야지 지금 이 동학개미운동 이후에 많은 분들이 돈을 번 것을 꼭 직접 투자로 해서 돈을 벌어야 돼. 펀드 매니저들한테 돈 맡길 필요 없어 라고
흐르는 것이 저는 약간 이 수익률뿐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여가 생활이라든지 자아 정체성 때문에서도 좀 네.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생활 속에서 관찰하는 건 정말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네. 그게 타고난 분들이 있다. 네. 기질적으로 약간 이해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나? 숫자에 박다고 해야 되나요? 네. 아니면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품성적으로 좀 이기적이고 아니면 좀 네. 이기려고 하는 승부욕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런 것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정도 품성이 결정되고 그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들은 아주 쉽게 가르쳐지고 근데 그 품성이 타고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그거를 굳이 가르쳐도 잘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대학교 때부터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많이 느껴오고 있어요. 제가 주주총회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네. 대부분의 안건에서 제청합니다. 옳소 넘어갑시다 하면서 이제 착착착 넘어가는 상황에서 마지막 안건이 됐어요. 그때 제가 손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 하니까 완전 술렁이는 거예요. 네.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공장 견학을 시켜주시면 저는 여기서 바로 앉을 것이고요. 임원진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 전 회장님께서 상당히 쿨하게 공장장님, 저 주주님 공장 견학시켜주세요. 계속해서 장기 투자를 하게 됐고 삼양식품 4-5배 수익 낸 스토리 시그니처적인 종목이 되었어요.